멘트도 달렸어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우리 학생이에요. 우리 학생이 직접 집에서 공부한 읽어보는 과정, 스스로 개념하고를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개념을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좋은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훌륭한 인강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완강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걸로 배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만 귀담아 들으면 되는데, 그걸 처음부터 선생님 바라기를 하면서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5분만 지나면 정신이 안다루메다로 가잖아요. 눈이 스르르 감기고 딴 생각이 나고 노트에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강이 너무나 훌륭하고 선생님 수업도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지만 내가 읽어보지 않고 강의를 들으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뭐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건질 수 있는 게 읽어보고 듣는 것과 그냥 듣는 거라고는 다르죠. 기존의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미리 읽어보지 않고 강의를 듣는 건 기존의 선생님 가방 들고 가가지고 앉았다 가방 듣고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강의를 들어봐요. 이거는 이제 아이가 강의를, 저희 학원의 아이의 교재예요. 이 아이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 들어오게 된 밑줄을 여러분들 쳐가면서 환영합니다. 자,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은요, 우리 예쁘시죠? 1학년 2학기 과정 때와 비슷하게 이제 도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이런 강의를 학원에서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도형 파트에 미리 들어가고 오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개념을 확인할 때 두 번 듣게 되니까.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도형의 이렇게 들으면서 무엇을 하느냐? 쓰기. 이게 개념 노트예요. 저기도 준비되어 있는데 이따가 가시면서 한번 다 확인해 보세요. 저희 아이들이 개념 노트를 얼마나 정성 들여서 예쁘게 쓰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개념을 읽고, 그리고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보고, 그리고 나만의 개념 노트를 작성해서 모르는 걸 밑에다가 체크해 오거나 적어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개념 노트가 뭐냐면 말을 할 수 있는 원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된 걸 우리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다음으로는 개수가 소수 또는 분수일 때의 2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이때는 양변에 적당한 오늘은 오다시요. 밤늦게 숙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5-6 직용 이렇게 보고 있죠. 본인이 작성한 개념 노트를 보고 원고를 보고 말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전개도 비쌀까요? 전개도 플러스 이거는 저번 시간에 어려웠던 문제는 어떤 일을 3명이 4시간 동안 같이 하여 전체 개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워서 곤란했던 문제, 못 풀었던 문제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스스로 풀어보고 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어려웠던 문제는 이 문제였던 거죠. 아까 윌리스가 증명한 방법입니다. 삼각형 ABC, 삼각형 CDB, 삼각형 CAD는 모두 직각삼각형입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삼각형 ABC와 삼각형 CBD는 서로 아이들은 이렇게 하는데 엄마들은 그게 돼요? 라고 하세요. 엄마들이 먼저 의심을 품으니까 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보신 적이 없을까요? 또 삼각형 ABC는 삼각형 ACD와 서로 다름인데 참고로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고요.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왔어요. 그런데 1학년 과정이 하나도 기초가 없어서 1학년 거와 2학년 거의 시험 대비 병행을 하면서 1학년 걸 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주 3일을 4개월 동안, 5개월 동안 계속 나오면서 하루는 복습, 이틀은 진도를 가면서 1학년 거 진도 다 마치고 2학년 거 시험 대비를 충실하게 잘한 아이예요. 그래서 그 기간, 약속된 기간 동안 복습을 잘 따라와서 좋은 성과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문입니다. 이거 자, 한번 잘 오늘 들어주세요. 해볼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바로 진육면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걸 이렇게 쳐버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Ready, go! 자, 진육면체는 직사각형이 6개가 합쳐져서 그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건데요. 자, 이 지우개가 바로 태어났을 때 그때를 생각해볼게요. 자, 그때는 진육면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직사각형이 한 면, 두 면, 세 면, 네 면, 다섯 면, 여섯 면이 전부 둘러져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듯이 직사각형이 여섯 면을 전부 두르고 있으면 직육면체입니다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진육면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특징 바로 면입니다. 자, 이것도 면, 이것도 면, 이것도 면, 이것도 면, 이것도 면, 이것도 면입니다. 자, 면에 대해서 일단은 대충 감을 잡으신 것 같으니 두 번째로 설명을 해볼게요. 바로 모서리입니다. 자, 모서리에 대해서 말하자면 면과 면 사이에 있는 선분, 그러니까 모서리로 하자면 연필로 그어볼게요. 요렇게 이런 설명이 이렇게 일- 단순히 외워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머릿속으로 다 정리가 된 게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정말 아는 거라고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있고, 이런 설명을 동영상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학원에 와서도 선생님한테 설명을 하게 합니다. 모서리가 모여지는 점, 바로 여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일단은 다 배우신 것 같으니 다음 강의에서 또 봐요. 안녕하세요. 2학년 2학기 2단원 1차시 닮은 도형을 설명하게 된 손채희라고 합니다. 우선 닮은 도형을 설명하기 전 용어부터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닮음이라는 용어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고 정의도 내리고 정리도 하고 공식도 역시 정리해 본 거를 다시 한번 적용해 보는 과정까지 말로 설명하는 거, 이게 저희 아이들 모습이에요. 저희가 영상이 예쁘게 포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얼굴을 내기 밀기 부끄러워하셔. 어린 아이들은 재미나게 하는데 클수록 조금 샤이니해지더라고요. 자, 모르는 것 확인하기. 이렇게 집에서 개념을 확인했으면 내가 혼자서 공부를 해봤어. 읽어보고 보고 쓰고 말해봤더니 내가 이 단원을 얼마큼 이해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게 해요. 기본 문제, 필수 예제 문제는 개념을 그대로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몇 문제 안 돼요. 보면은 1번부터 4번까지 몇 문제 안 돼요. 여기 단원 테스트, 그 다음에 유형 따지기라고 해서 활용 문제예요. 다 해봐봤자 20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정에서 할 문제가. 문제가 너무 작지 않아요? 라고 어머님들이 걱정하실 수 있어요. 자, 필수 예제를 다 풀었어, 문제를. 그런 다음에 정오답을 다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송을 해요. 그러면 저희 이제 학원에 와서 뭘 하느냐? 이거 다 공부했는데 학원에 와서 그럼 뭘 해요?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자, 학원에 오시면 개념 백지 테스트, 개념 설명 하브루타, 문제풀이 하브루타를 진행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저렇게 정오답을 입력을 하면은 저희 시스템에 전부 다 아이들이 몇 문제가 들어왔고 몇 문제가 맞았고 뭘 맞았고 뭘 틀렸는지 다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이 틀린 문제 유형 한 문항씩 출제, 오답을 다시 한번 출제를 해요. 크리닉지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공부해서 틀렸던 문제를 학원에 와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1시간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아이별로 오답 유사 문제, 오답 유사 문제, 그 다음 오답 노트가 있죠? 스스로 풀어본 거 오답을 다시 한번 출력해서 풀어보게 해요. 같은 문제를. 그리고 맞으면 유사 문제를 다시 줍니다. 근데 다 맞았어. 그러면 할 게 없잖아요? 아니요. 그러면 심화 문제를 내줘요. 얼비설비 알다가 찍었는데 우연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그걸 저희가 심화 문제를 내줍니다. 그래서 학원에 제일 먼저 오면은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준비해놨던 선생님들이 파일로 쭉 준비해놨던 것 중에서 데일리 테스트, 그러니까 전 시간에 배웠던 걸 복습하는 문제를 맨 처음에 와서 전 시간 복습 문제를 먼저 풀어요. 근데 아이들마다 어떤 아이는 기본 문제에서 계속 틀렸고 어떤 아이는 다 맞아서 심화 문제에서 틀렸어. 그러면 아이들한테 맞춤형 문제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걸 하는 아이들은 어려운 걸로, 쉽게 기본을 알아야 되는 아이들은 기본 문제로 데일리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개별 진도의 난이도나 개별 진도의 속도가 좀 다 달라요. 그래서 개인 맞춤형으로 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뽑아서 주는 문제 데일리 테스트예요. 시험지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개념 하브루타예요. 어저께 내가 개념을 다 공부한 걸 선생님한테 말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렇게 개념 백지 테스트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A4를 주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백지 A4 자체를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선생님한테 설명하면서 선생님한테 설명하게끔 하는 것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선생님이 쪽지 시험처럼 내줘요. 곱셈 공식. 요거 시험을 보고 시험도 본다기보다는 개념을 정리한 걸 선생님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저렇게. 저 아이 시험지예요. 개념을 확인한 문제. 그거를 들고 선생님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선생님이 설명을 들으면서 질문할 거, 발문할 거,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질문하면 아이가 대답하고, 또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다가 몰랐고 이해하지 못했던 걸 이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과 발문, 그다음에 대답이 오고 가는 하브루타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유형 익히기 오답, 유세 문제 클리직, 심화 문제 클리직으로 아이들마다 그 단원의 아이 수준에 맞는 클리닉지가 제공이 돼요. 무한으로. 원하면 원하는 대로. 네. 여기는 이제 여기 저희 아이들 교재예요. 저기에 보면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죠. 저게 오답이에요. 그 오답을 그대로 덮어서 그 위에 다시 한번 풀어보게 합니다. 보통은 오답이 나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주죠. 알겠지? 그러면 네 하면 넘어가잖아요. 그건 누가 푼 거예요? 선생님이 푼 거고 아이가 본 거죠. 근데 아이는 선생님이 본 거를 이해했다고 고개를 끄덕여. 그러면 선생님은 아는 줄 알고 넘어가거든. 아이가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저희는 인클래스 저희 학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답 노트, 오답 요새를 다 통해서 아이들끼리 시험 대비 기간이었어요. 자기네들끼리 문제를 서로 설명하면서 시험 공부를 했고요. 요 아이는 정말 저희 첫 번째 멤버예요. 이거요? 나는 A-는 0. 얘가 전교 꼴등했던 애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전교 꼴등하고 3학년 3월 1일에 저희 학원에 왔던 애예요. 너보다 그대요. 그러면 이거 A 곱하기 B가 0보다 작으면요 A랑 B 중에 둘 중 하나 분수죠. 그렇지, 두 개가 부호가 같은 거예요. 네. 달라요,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B가 있죠. 그럼 B가 마이너스 함수예요. 왜? 얘가 한번 넘어가고요. 마이너스 B가 이걸 좀 넘어가. 그럼 플러스 B죠. A는 0 플러스 B. 플러스 B. B입니다. 그럼 A가 더 큰 애는 A는 뭔데? 양수. A는 플러스고 B는 양수. 마이너스. 네. 조금 미래. 그러면 이거 두 개 없어지죠? A 플러스 B잖아요. A는 분수니까 A. 학원에서 아는 걸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모르는 걸 선생님한테 확인하고 이제 푸는 거야. 다 풀었어. 저 아이가 항상 오면은 가면서 한 문제 푸는데 30분 걸렸어요. 오늘 네 문제밖에 못 풀었어요. 미칠 것 같아요. 뒤지게 어려워요. 항상 입에 달던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만 유일하게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만점 맞고 나갔어요. 30점짜리 서술형 문제 8절에 전면을 다 서술형 써야 되는 문제를 이 아이만 맞았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너무 항의가 많아서 그 문제를 오류가 났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70점 만점이 됐었어요. 그때. 예.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정말 오래 걸리고 1시간에 한 문제 걸리면 이 아이는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이만한 용광로가 오지. 왜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왜 빨리 풀어주지 않는 거야? 답답한. 그 시간을 견딘 아이의 결과는 이 아이만 유일하게 만점을 맞았었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들고 왔어요. 100점 맞았다고. 자기 혼자 100점이고 자기 탑이라고. 그런데 원하는 학교는 못 갔어요. 중학교 2학년 내내 꼴찌였거든. 그런데도 이 아이를 뽑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메타인지가 좋았어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는 능력이 월등했어요. 딱 그거 하나. 엄청 고민했어요. 저희가 입학 시험을 보는데 입학 검진의 모든 결과가 나쁜데 딱 유일하게 메타인지가 너무 월등하게 높아서 고민을 하다가 뽑은 아이예요. 그리고 본인도 열심히 하겠다 그랬는데 그 시간을 견딘 결과고 지금도 고등학교를 좋은 데는 못 갔지만 원하는 건 못 갔지만 거기서 수학만큼 제일 자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영상이지만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공부한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에요. 2001년도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이거는 이제 올해 이렇게 저희가 뭐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10몇 명씩 있어요. 그 중에 90점대 이하로 떨어지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막 들어오는 아이들 빼고 시험 한 번 맞고 지금 두 번째 가면은 거의 만점이에요. 중학교는 좀만 공부하면 만점 됩니다. 문제는 고등학교지. 이렇게 근성 있게 공부한 아이들과 또 가르치는 거를 인풋만 하고 아웃풋을 해보지 않은 아이들의 차이는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나눠져요. 저희가 14명 정도 중3이 거의 있는데 거의 한 명만 빼고 다 만점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다 만점을 맞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1등급입니다. 중3 때까지 중학교 때는 A등급이 25%에서 30%예요. 전체 전 학생들이. 그런데 고등학교는 4%만 1등급입니다. 점, 2점, 1점 한 줄마다 있어요. 부분 채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예전에는 우리가 문제를 보면 그냥 풀기만 했거든. 이런 문제 한 줄 한 줄마다 내 풀이 과정을 점수를 매기진 않았는데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서술형의 비중과 점수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100점 맞았다고 왔어. 근데 실제 받아보니까는 90점밖에 안 돼. 왜 그랬니? 그랬더니 서답형하고 서술형이 뭔지를 몰랐던 거야. 그래서 서술형 하면은 풀이가 있어야 되는데 답만 적은 거야. 그래서 저런 부분 점수를 다 못 맞고 답에 대한 부분 점수만 맞아가지고 점수가 깎인 사례가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 그래서 정말 몰라서 틀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물론 틀리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은 이렇게 모든 문항의 모든 풀이 과정에 점수가 매겨져 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아는 걸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지 글로도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 어떤 기준으로 점수가 매겨지는지 요거 학교에 요청하시면 다 줍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이제 이번 중고등학교 시험 문제에 대한 선생님들의 비교 분석표예요. 그래서 덕중하고 저희가 이제 내포 신도시 안에는 덕중하고 내포중밖에 없고 또 홍고하고 덕산중밖에 없어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해서 내신 대비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 예상고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읽어보시면은 학생별 격차가 심한 1등급은 90점, 평균은 40점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40점에서 50점대를 맞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예상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걸러서 이렇게 걸러지는 아이들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이제 정시 준비해야죠. 좋은 말로 관리할 아이들만 걸러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격차가 심하고 홍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어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40점부터 50점밖에 나오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과정이 보이는 이제 학습을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재에다가도 시작하는 날짜, 끝나는 날짜, 담임 선생님, 원장 선생님 이렇게 도장을 해서 애가 교재가 나가기 전에 미리 다 교재를 철저하게 잘했나 확인을 하고 이제부터 내보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프리노트입니다. 저희가 저렇게 서답형, 서술형의 과정을 중시하는 거기 때문에 프리노트에는 교재명, 페이지, 그 다음에 문제 번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근데 내가 오답이 난 문제는 빨간색으로 풀고 그냥 풀이는 연필로 풀고 그래서 오답과 그 다음에 내가 푸는 거를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아 빨간색으로 쓴 건 내가 오답이 났던 거니까 다시 한번 봐야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님들 다 그 봉투에 저희 개념 노트를 한 권씩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집에 가서 보시고 개념 노트 활용 방법도 그 앞에 다 들어있습니다. 안내서가.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들하고 개념 노트라든가 꼭 저희 학원에 와서가 아니라 집에서도 프리노트나 활용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 권씩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이 학생은 이제 프리노트를 아주 잘 쓴 학생 인터뷰예요. 한번 보세요. 태블릿에 네가 막 정답을 입력하더라고. 네. 과거에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 아니, 여기가 처음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 손으로 막 채점하는 거랑 네 스스로 이렇게 답을 입력하는 거랑 어떻게 느낌이 달라? 제가 스스로 할 때는 게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 오답도 하고 하니까 조금씩 내가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쉬워지는 것 같아요.